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채권금리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졌지만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이 국내 금리는 초장기물 강세와 외국인 10년물, 국채 선물 매수 등으로 장기물 금리는 강세를 보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약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판단 여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별로 재미없어하는 지루하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소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서 저도 이 내용을 과연 방송을 할까 하는 게 좀 망설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증시는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죠. 별다른 악재가 없습니다. 사실 악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장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악재들이 묻히거나 또는 현재 시장이 그 악재를 이겨나가는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악재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점검되지 않은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제 시장의 금리가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약간의 시간 텀은 좀 있지만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어떻게 될 것은 아니지만 잠재 위험 현상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금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상되는 그런 모드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벌써 현재 양적 완화 끝나고 네 번째 금리가 인상 단행이 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6월 중순경에 바로 한 1, 2주 전에 금리가 바로 인상이 된 바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장기물 금리, 단기 국채 금리는 그런 금리 정책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따라가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기물 금리 같은 건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시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 10년물 국채금리는 2.6%까지 올라갔었고요. 지난 3월 달에 또 세 번째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당시에도 2.5%까지 올라갔던 그 금리가 그 이후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고 있죠. 6월 달 들어서는 또 확연하게 더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 대비로 거의 0.4%포인트 정도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시원처럼 편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기물 금리가 지난 3월 달에 2.3%에서 지금 2.12%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인데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주열 총재가 6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 장기물 10년물짜리도 결국 금리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채권이 인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장기 금리도 따라가서 올라갑니다. 해서 금리 현재 지금 만기별로 현재 채권 만기별로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현재 금리가 즉 현재 만기가 길면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 곡선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이죠. 해서 처음에는 좀 낮다가 만기가 길어지면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상향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우 건강한 현재 흐름 모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약간의 변수가 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도 강세고요.
또 한 가지 채권도 강세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주가도 강세, 채권도 강세.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도 강하고 안전자산도 강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고, 어쨌든 앞에 얘기했던 수익률 곡선이 원래 정상적인 모양이라면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장기물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곡선이 평탄화, 오른쪽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상당히 왜곡된 커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보는 각도는 제각각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제로 상태에 있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마이너스죠. 이런 그 시장에서 현재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장으로 이동이 돼서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를 매수함에 따라서 금리는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또 글로벌 유동성 장세,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 모드에 접어들긴 했지만 미국에 국한되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인 통화 승수가 정상화 또는 그보다 훨씬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긴축과 관련된 보는 통화가 줄긴 줄었지만 전체적인 총유동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유동성 장세, 또 다른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도 강하고 또 채권도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 부담이 다소 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도 인플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물가채, 장기물, 10년물짜리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짜리 비교를 해도 그 금리 차이가 원래는 많이 벌어져야 됩니다. 1%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0.7%포인트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물가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유가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또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 지난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1.5%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낮았다는 것이고, 또 PC 물가지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원 PC 물가지수는 1.6에서 1.7 정도 수준에서 벌써 수개월째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정도의 물가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2006년 당시 금리 1.00%에서 약 2년간에 걸쳐서 5.25%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바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단기 국채 금리는 올라갔어도 장기 국채 금리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 금리는 4.25%나 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만, 당시 장기 10년물짜리 국채 금리는 올라간 폭이 불과 0.23%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 기준금리의 20분의 1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은. 그러면서 당시 미국 경제도 좋았고, 당시 미국 증시도 좋았으며,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때 당시 엄청난 화력을 뽐냈었죠. 당시 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긍정론인데요. 그렇지만 경계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단 미국에서 현재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보다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 장기물 국채 가격이 미국 장기물 국채 가격보다 높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은 급격한 어떤 변화의 전조라고 하는
과거의 전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물의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기 경제 성장, 잠재 성장력이 그 전만 못하다.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측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주가들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나 또는 그에 따른 버블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적절성 문제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존 윌리엄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을 주창한 사람인데요. 원래는 비둘기파였지만 최근에 매파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로레타 메스터 이 사람도 과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최근에 나온 경기 지표를 보면 전혀 과열 징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또 소비자 심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구재 주문도 오늘 나온 내구재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죠. 경기 과열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현재 경기 지표보다도 아마도 현재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을 타겟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 곡선은 장기화될 수 없다는 것이 그와 관련된 약간의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